수출이라는 내용은, 그 단어는 이제 우리가 버려도 될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는 그 자체도 워낙이 흔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하찮아진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디자이닝이라는 그런 얘기를 쓴 건 아닙니다만은 이 디자이닝이라는 거는 뭐 딴 의미보다 이제 디자인의 어떤 그 확장된 개념, 또 디자인의 어떤 그 기능, 또 방법, 또 앞으로의 그 새로운 역할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서 전 이제 디자이닝이라는 얘기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80년도 중반에 일본의 덴츠라는 광고 회사에서 연구회가 만들어졌어요. 84년도에. 그래서 86년도에 처음 그 책이 발행이 됐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지금의 디자인의 활동을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했던 여러 가지의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훨씬 더 확장을 시키고 확대시키고, 좀 전에 이순희 회장께서 말씀드렸던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디자인으로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디자인이 이 산업의 중심으로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다면 과연 앞으로도 디자인은 성장을 해갈 것인지, 굉장히 많은 기대들은 디자인에 걸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새로운 그 경쟁의 원천으로서 위치를 또 할 것인지, 해야 된다면 과연 우리는 뭘 디자인의 핵심 역량으로 갖고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보니까 굉장히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좀 생뚱맞지만 제가 94년도 우리 회사 내에서 상품기획하고 마케팅 인력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컷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태적인 그러한 일이 디자인이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원해서 디자인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이 당신네들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디자인이 중심이 돼서 많은 기능들이 디자인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쪽으로 흡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두 번째, 디자인이 스스로가 실천을 하고 집단 지성의 중심체가 되어야 되겠다, 허브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연 디자인 기능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게 저희들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문화 5,000년 역사를 얘기합니다마는 세계 시장을 상대로 우리는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큰 시장을 이웃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잘 영위할 것인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못지않게 그 밖에 많은 문화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고, 그 컬처존이라는 곳을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공유의 장을 갖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연구하고 컬처에 대한 나름대로 새로운 우리 인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뭐 어떤 일의 시작과 결과에 대해서는 꼭 이런 게 필요합니다만은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형식의 의례라고 생각합니다만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고 비즈니스도 영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미국에서 아폴로 계획을 세울 때 이 국회에 가서 이 아폴로 계획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걸 소개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또 일반 국민들이 뭐 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대국민 메시지를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프레젠테이션이 그만큼 중요하다. 거기에는 많은 또 새로운 툴들이 활용이 될 겁니다. 특히 그 디지털을 통한 여러 가지의 그 활동들, 여기에는 아마 한국이 가장 앞서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과 디지털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또 그것을 지원할 것인지 일반 기업들은 사실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혁신센터나 아니면 KIDP나 지역 디자인 센터가 그런 훌륭한 그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창의적인 그런 하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또 국가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겠죠. 문화적 경험 가치를 어떻게 디자인에 높일 것인지. 저는 이 문화관광체육부 참 어려워. 이 문화부와 이 지식경제부가 사실 역할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저는 고객이라는 관점을 놓고 본다면 그건 아무 의견에 다툼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다. 생산과 양산과 이런 것은 지식경제부고 기타 나머지 문화, 철학, 어쩌면 우리 역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관광체육부 소속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게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좀 법적인 문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고객이 누구냐를 분명히 하면은 사실 법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 법 문제는 해당 당사자들의 이익이 거기에 대변되기 때문에 그게 시끄러운 것이지 실제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미래 시장을 위해서 법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 거론된다면 저는 굉장히 회화하게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디자인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될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 최근에 이제 드림 소사이어티, 꿈을 파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예, I의 시대에서 T의 시대에서 U의 시대다. 김수환 주기경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과거 몇십 년 동안 입으로 머리로 설교를 하고 다니면 별로 반응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근데 언제부턴가 마음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라. 이런 U라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그릇입니다만은 앞으로는 디자인을 통해서 마음을 흔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감성, 스토리텔링, 이거는 결국은 격을, 인격, 국격, 품격, 이런 격을 가다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앞으로 U의 시대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은 소비자들의 가장 가까운 데, 생활자들의 가장 가까운 데서
연구를 하는 그런 기능이죠. 문제 해결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아까도 디자이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케팅도 훨씬 더 확장된 그런 개념에서의 기능이고 엔지니어링도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엔지니어링이죠. 그럼 디자이닝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이 중심이 돼서 마케팅이나 엔지니어 그다음에 어떤 인문사회 쪽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내부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융합된 프로세스가 디자이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 소니의 이 회장이었었는데 이분이 계실 때가 소니의 가장 전성기였어요. 애플의 아이팟 나오면서 또 우리 국내의 TV 메이커가 TV로 세상을 장악을 한 게임 닌텐도가 또 리딩을 하면서 소니의 그 명성이 어느 날 사그라들었죠. 그 당시에 소니의 사장으로서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가장 디자인을 활용을 잘했어요. 전략적으로 활용을 잘했습니다. 사장실 밑에 디자인 센터가 있었고 그 덕에 비서들하고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결혼을 세 쌍인가가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 딸은 지금 영화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디자이너와 사장이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디자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집단지성이라는 그런 활동의 근거지로서의 우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2006년 IBM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또 조직 전반적으로 개방, 수평, 가치의 공유 이런 사회적인 모습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안목 증진이나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이 보이시겠습니다만 각각의 기능을 봤을 때 R&D 팀과 R&D를 지원해주는 컨설턴트가 내는 아이디어는 17%하고 22%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의 기능 활동들, 일반 유저, 내부의 일반 사원들 이런 사람들의 가치가 훨씬 더 상품에 기여를 많이 한 내용입니다. 이미 전문 영역은 가치를 잃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집단 지성의 어떤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로서의 새로운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쉽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서비스 산업의 선진이나 뭐 해가지고 조사된 내용을 제가 다시 좀 각색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제조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을 땐 기술이 사실 가장 큰 생산적 가치였어요. 그리고 일부 고객의 의견을 참조해서 저 생산적 가치를 올렸습니다. 저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I와 T의 시대는 영위가 됐고 그걸로 기업이 이익을 냈고 새로운 시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고객 중심적 사고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객과 무한의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내부에서도 디자이너들은 주위에 있는 디자이너들의 평가를 감사히 받아들여야 돼요. 혹시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선배인데 후배가 야 저건 뭐 저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저렇게 예를 들어 건방져지고 제가 나한테 불만이 있나 라는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내부에서 상품화돼서 시장에 나가기 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의견은 다 감사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술에서 지성의 가치로 바뀌었어요. 생산의 가치가 경험의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고객은 늘상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큰 어드바이서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 물건 하면은 하드로 생각을 하죠. 그죠? 물건 하면은 그냥 하드적인 이 딱딱한 고형체로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걸 한자 자체를 한자로 한번 보면 두 개의 뜻이 있어요. 물체와 건,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가 둘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와 소프트가 만들어낸 하나의 그 중요한 가치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 물건 하면 하드적인 것뿐이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하드에도 소프트와 하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착된 것은 하드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시 소프트가 되고, 소프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고착된 게 있고 이제 거의 정해진 게 있으면 정해지지 않은 것들, 그거는 또 소프트입니다. 그래서 하드와 소프트는 영원히 둘이 병존을 하는 것이고, 그걸 하나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너무 속단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공식입니다. 95년도 왜 디자인도 과학인데 우리는 왜 수학적인 그런 논리가 왜 통용이 안 되느냐. 단순히 조사해서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가치 수준에 머무르고 마느냐. 이러한 어떤 공식에 의해서 정보가 적기에 도입이 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한테 맞는 그런 그 공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부에 이런 공식을 가지고 내부에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고 그 도메인에 의해서 생성된 가치의 공유, 그다음에 새로운 과제의 기획,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소기업은 어렵다. 천만의 말씀. 목적과 목표만 있으면 충분히 나름대로 맞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맨 밑에 블루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념, 정보, 경험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체계가 이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것은 한 10년 정도 하면 아마 이제 미래는 스스로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예측된 미래의 모습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툴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툴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툴 이면에 있는 우리만의 블랙박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소프트는 다 구매가 됩니다만 소프트를 구성하는 그 내부에 우리 회사만이 갖고 있는 그런 블랙박스들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스티브 잡스 이미 전설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대 말 약관의 그 나이에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엔지니어들과 싸우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섰느냐. 그게 아니다. 우주에 흔적을 남기게 왔기 때문에 좀 더 큰 꿈을 갖자라고 엔지니어들을 독려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또 한마디는 2005년 스탠포드에서 졸업식에서 한 얘기입니다. 저는 소니가 안 좋아진 게 그 일본 사람들 얘기하는 마치코바의 정신이 퇴색되면서 금융, 서비스 이런 쪽에 몰입을 하면서 소니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태희라는 그분은 그 창립자의 사위로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가 있는 6년간 연구소를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다고 그래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6년 동안 연구소를 등지면서 엔지니어들이 이반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나오던 소니의 가치가 퇴색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헝그리 정신이 계속 있어야 되고 바보 같지만 계속 그 실수를 한번 계속 반복해보는 그런 학습의 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역설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왜 여기 있는지 또 우리는 계속 이런 헝그리 정신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을 독려를 합니다. 이 아이팟이 성공한 그 체인입니다. 밸류 체인. 이거는 서구에서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뭐 30여 년간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앞에 부하사원이 등을 보이고 있어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형체, 형태가 있는 것만 가치로 인정합니다. MP3 기술 99년대 필립스 엔지니어가 그걸 가지고 소니에 갑니다. 이거 살래? 그렇지만 그때 소니는 영화사, 음악사, MP3, MD, CD 기술 다 갖고 있었죠. 거기 걷어찹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삼성에도 왔어요. 우리도 그때 도시바하고 새로운 메디아를 만들고 있었어요. 보이는 메디아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형의 저런 소프트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못한 거죠. 나중에 돌아가면서 결국은 스티브 잡스와 손을 잡습니다. 스티브 잡스, 기술은 없지만 우린 마케팅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성공을 하죠. 여기 보면 좀 오렌지 빛깔로 과거에 서서 미래를 예측한 자와 현재에 서서 미래를 실천한 자. 소니는 과거에 서서 미래를 예측을 했어요. 그렇지만 스티브 잡스는 현재에 서서 미래를 실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디자이너는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시장에서의 답은 결국은 시장에서요. 유저에 있습니다. 그 유저들의 이면에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온 문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스토어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팔로알토 자기 집 근처에다 처음에 저는 상점을 오픈을 하고 파일로트 상점을 만들어 매일 출퇴근하면서 봤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문제구나. 고객들이 저런 행동을 보이는구나. 거기에 맞춰서 스토어까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의 어떤 프레젠테이션서부터 마지막 그 부스까지 또 거기서 고객과의 새로운 어떤 관계를 디자인하죠. 이러한 철저한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애플의 신화를 만들고 또 스티브 잡스라는 새로운 전설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회적인 그 디자인의 활동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영국의 디자인스 오브 더 타임 그 닷 프로젝트이 2007년부터 2009년 올해도 어디 딴 곳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나오는 활동들입니다. 북잉글랜드 쪽에서 땅에서부터 식탁까지의 그런 식자재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그다음에 오른쪽 거는 지역의 조그만 토관 회사예요. 하수도 그 기구를 만드는 그런 토관 회사의 디자이너들이 참여를 합니다. 디자인 카운슬이 물론 주도를 했습니다만 이 토관 회사가 5년 만에 10배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디자인의 가치입니다. 그 경영자들이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프로세스인데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이겁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 네 가지가 저는 가장 핵심인데, 결국 디자인 조사나 디자인 전문가들과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이며,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더 확대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또 아시아의 문화가 세계를 리딩해가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으로 위치를 한 겁니다. 유럽에서도 문화 사업이 가장 중요한 창조 산업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그리고 문화 창조 산업은 타 경제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문화의 디자이닝, 문화의 어떤 디자인화, 산업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게 자동차의 차문화를 집어넣으면서 렉서스가 가장 중요한 성공 사례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서비스로서 토탈 케어 제도까지 만들어내면서 서비스 개념이 확장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산업을, 또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발신하는 중요한 그런 하나의 그 샘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0년 역사, 중국, 한국, 일본 다 5,000년 역사라고 그럽니다. 이 올림픽과 또 상해 엑스포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 또 중국에 대한 학습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학습의 그 밀도나 이런 것들이 참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중국에 가깝게 위치한 한국 그 자체가 실력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실력이 시장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활동을 좀 더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2020 R&D 기획단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어린이의 시장, 이거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거기에는 여성 경영자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 한국의 여성들, 그죠? 뭐 자식이 성공하려면 아버지의 무관심에, 어머니의 정보에, 할아버지의 뭐 경제력 뭐 얘기를 한답니다만, 정말 한국의 여성들이 훨씬 더 큰 아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8개의 체인이 만들어내는 이런 사회적인 가치, 이거는 사실 앞으로는 미치는 것 같지만 뒤로 엄청나게 많이 남는 장사라고 합니다. 이건 일본이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이 키즈 상품 전략을 지금 수립을 하고, 키즈 관련 디자인상도 만들어서 5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빨리 우리도 이쪽에 좀 많은 노력과 투자가 돼야 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디자인 예산이 많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 투자에 많은 기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도 이런 8개의 밸류 체인이 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년 전의 데이터와 거의 뭐 5년 전 데이터입니다만은, 50대 전에는 거의 뭐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50대 이후의 가치가 저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약 2배의 삶이 늘어났어요. 신체적인 구조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만, 그 18년 정도 되는 게, 17년 정도 되는 게 34년 가깝게 이렇게 늘어납니다. 거기에 맞는 도구들이 지금 없어요. 저는 시니어층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장이 저기에서 많은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키즈 상품과 시니어 상품에 대한
저런 그 가치를 좀 더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영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제임스 다이슨 그 회사의 경영자입니다만, 이 융합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기관의 융합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거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EU 국가에서 영국이 더 창조적인 국가로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과학자, 더 많은 엔지니어, 더 많은 디자이너가 필요하다라고 거기서 강조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런 애들은 지금 훨씬 더 큰 창조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통계치입니다. 거의 100%의 경영자가 답신을 보냈는데 약 70% 가까운 경영자가 과거에 모르지만 우리 비즈니스에 실패한 것은 디자인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경영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디자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게 거의 4분의 1 정도. 나머지 5번째가 창조적 디자인 천재를 영입하겠다라는 그런 경영자도 있었습니다. 9%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경영자들이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인터랙션, 스타일, 스토리 이 세 가지를 한 큐에 좀 속된 말입니다만 한 번에 완성을 시키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이 형태를 다듬는 그런 가치는 20 내지 30%뿐이 안 돼요. 나머지가 전부 조사, UX, 전략 이런 쪽에 가치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치는 저 세 개의 그 중요 기능이 계속 순환을 하면서 만들어냅니다. 자그마한 발견이 큰 혁신으로 나오고 그게 공유되면 가치는 한순환하면서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예,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책에서 읽은 건데 이 층고가 2배가 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2배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이 디자인실이 어떻게들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층고가 3m에서 6m가 되면 훨씬 더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한번 그걸 믿고 한번 인테리어를 좀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싱크탱크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끝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국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부서가 국가의 부문이 브랜드 컨셉을 공유를 하고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브랜드 위원회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 그게 문화적인 것보다는 저는 산업 훨씬 더 경제적인 그런 가치로 환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리서치하고 디자인 전략 창출 이거는 국가의 KDI 같은 그런 기능이 이런 전략 기능까지도 동반을 하고 예를 들면 KIDP의 그것을 형상화시키는 그 아이디어를 갖다 가시화시키는 그런 활동들이 같이 동반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기반 역량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핵심 또 강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경쟁 시장, 대경쟁 국가의 캐즘을 벌려나갈 수 있는 그런 블랙박스를 어느 정도 좀 가져야 되겠다. 그거는 국내의 강소 기업을 만들어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 밑에 4개는 꼭 좀 전략으로 좀 중요한 메시지를 갖게 될 것이고 꼭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자이닝은 어떤 돈은 만들고, 그죠? 새로운 시장도 만들고, 또 새로운 브랜드 가치도 만듭니다. 이 자체가 격을 키우는 그런 커다란 활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소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만은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